명작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인이라는 호칭 역시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글을 쓰는 것도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옳은 사람이 되려면, 훌륭한 작품이 되려면 이런 고생의 고비와 어려움을 다 겪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책장을 펼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읽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권진영입니다. 고전읽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와! 진영씨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에 책 읽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자기 전이면 늘 책을 읽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책만 보면 자요. 네, 야, 그래? 엄마가 버릇을 잘못 들여놔가지고 지금도 책만 보면 자네요. 그러셨군요. 하지만 도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선배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물론 뭐 주말에 푹 쉬면서 네. 병원에서. 몸은 괜찮으세요? 네,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사실 며칠 더 있으려고 했는데 네네. 고전읽기도 진행해야 되고, 오늘 그동안 2인 실에서 제가 혼자 방을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환자분이 오셨어요. 낯가리시는구나. 옆 침대에. 아니, 낯을 가려서 그런 게 절대 네네. 아니고, 옆 침대에 오신 분이 굉장히 심각한 분이셨어요. 진짜? 네.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뭐 거의 이렇게 제정신을 못 차리실 정도로. 그래서 네. 그걸 보고 제가 있기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툭툭 털고 일어나야지.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저런 분들한테 침대를 양보해야겠다는 네네. 생각에 잘하셨어요. 그런 건 양보하세요. 누워 있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저 생각이요? 같은 환자들을 보통 이제 우리가 속칭 나이롱 환자라고 하잖아요. 아니 근데 선배님 굉장히 아파 보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네. 왜 그런 말이 생겼을까요? 나이롱? 혹시 아시는 분 문자 주세요. 문자 주세요. 네. 저는 배움의 지식이 짧네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이롱이 왜 나왔을까요? 어쨌든 뭐 저는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 여러분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화이팅 하도록 합시다. 파이팅! 고전 읽기는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주십시오. 우리 작가분께서 여기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쓰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EBS 홈페이지에 자주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오늘 문자와 반디로 사연 보내주실 주제 알려드릴게요. 오늘 사연 주제는 이해 불가입니다. 이해 불가.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죠. 네. 이해 안 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요. 진영 씨가 이해 안 되는 건 뭐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책이요? 이상의 날개. 날개.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이분은 뇌에 뭐가 들었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정말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이상하죠? 네, 이상해. 근데 오늘 내일 우리가 자세히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해가 조금은 가실지도 몰라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선배님 이해 다 가셨죠? 아니요, 저도 이해 안 했어요.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말이 있거든요. 누가 한 말인지 모르는데 네. 기억은 안 나지만 예술이라는 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느끼는 거예요? 네, 그냥 느낌만 갖고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나한테 얘기하는 게 뭐야? 이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 순간. 그럼 이건 네, 예술이네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지. 그래요? 무슨 이걸 우리가 방정식 풀듯이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약간 벌써 조금 잘못됐다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네네. 그런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생각해보면 주제를 모르고 분수를 몰라서 국영수를 다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청취자 그러네요. 여러분도 이런 일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네. 이런 사람 이해 안 된다. 네,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 네, 사연 보내주세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미국 소설 네. J.D.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었죠. 이건 명작이에요. 맞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트루리.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드디어 한국 문학입니다. 우와, 메이드 인 반갑죠? 코리아? 네. 와, 괜히 반갑네요. 왜 그 올림픽 선수 입장할 때 태극기 들고 입장하는 대한민국 선수들 만난 그런 기분 아세요? 페르긴트 노르웨이 찍고 홍루몽 중국 찍고 호밀밭의 파수꾼 미국 찍고 드디어 한국 반가. 네. 오늘과 반가. 오늘과 내일입니다. 이틀 네. 동안. 왜냐하면 수요일부터는 또 우리 추석이잖아요. 추석이네요. 네, 즐거운 추석이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모더니즘 소설이자 심리주의 소설 네. 이상의 날개를 함께 읽고요. 수요일부터는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한국 고전 배비장전을 읽어봅니다. 오, 그렇군요. 이상의 날개. 저는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봤던 그 작품이에요. 네. 시험에 나오는 거 무조건 별로 반갑지 않아서 지금도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 어떡해. 그 드라마가 네. 세죠. 많이 세요. 많이 세요. 우리 그 네. 한국의 고등학생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학 시험 보는데 20문제 나왔는데 7문제 풀었는데 이제 5분 남았다고 하는 네, 거. 맞아요. 이런 꿈. 맞아, 이상하게 시험만 볼 때 화장실 너무 가고 싶고, 막 되게 이상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답안지에다가 안 쓰고 시험지에다 써놓고 다 끝났다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하는데 뭐 저 1분 남았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요. 못 옮기다가 꿈 깨고. 우리 때는 OMR 카드로 했거든요. 요즘 애들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OMR 카드 그거 밀리면 끝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울 수도 없고. 그것도 트라우마 또 생각나네요. 네. 오늘은 시험 안 보니까요. 네. 편안하게 읽으시고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의 작가 이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죠. 네. 날개라는 작품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은 1910년 9월 23일 서울 통인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일제강점기죠. 예, 통인동에 가면 지금도 이상의 생가가 있는데 그렇군요. 제가 지나쳐 가봤거든요. 거기 저 경복궁 옆쪽이에요. 본명은 김혜경이고요. 이상의 아버지는 그 활판소. 그러니까 이제 그 인쇄하기 위해서 종이 뭐라고 할까요? 글자들을 뽑는 그런 활판소. 일을 알겠네요. 하다가 네네. 종이 재단기에 손가락 3개를 잃고 어려운 집안을 꾸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큰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300평이나 되는 큰 집에 살면서 넉넉하게 네. 지내고 있었대요. 그렇구나. 아들이 없던 큰아버지가 이상을 양자로 삼고요. 네. 23살까지 큰아버지 집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뭐 친아들처럼 여기었던 큰아버지 덕분에 네. 교육도 잘 받고 했지만 이상은 큰아버지가 자신을 친아버지에게서 떼어놨다고 생각하고 무능력한 친아버지에게 불만을 가지죠. 결국 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버지의 모습 모두 인정할 수 없었던 이상은 네. 자신의 작품 속에서 영원히 화해하지 못하는 분열된 자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 내막이 있었군요. 이상은 1929년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고요. 총독부 내무부 건축과에 취직하게 됩니다. 네. 취업 후에 예술적인 재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1931년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큰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친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에 온 지 보름 만에 요양을 하려고 황해도 백천, 온천에 간 이상은 거기서 기생, 금홍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뒤 둘은 경성에 돌아와서 제비라는 다방을 차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게 또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큰아버지 유산도 다 잃었어요. 결국 금홍이 하루하루 돈을 벌어 힘들게 살게 되죠. 이런 경험이 소설 날개의 소재로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러니까 이해가 가네요. 다방 이름이 또 제비가? 그래, 우리가 또 왜 또 제비라고 지었을까요? 다방이 또 제비가 뭐예요? 다방 경영에는 실패를 했는데 그곳에서 네. 많은 작가들을 만나게 돼요. 뭐 박태원, 김유정, 정지용, 이태준, 김기림. 이 한국 문학에 정말 네네네.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이분들을 만나서 교류를 하고 구인회라는 문학단체를 만들고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장과 기이한 표현을 써서 사람들한테 인정은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구나. 그 과정에서 이상이 병이 심해지고 심한 고독감을 느끼게 되죠. 아니
그러면 평범한 작가들처럼 그냥 평범한 작품 쓰면 조금 덜 외롭지 않았을까요? 작가들한테는 다 자기 세계가 있으니까요. 아, 자기 색깔이 강하니까. 네. 그래서 이 무렵에 이상은 변동님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네. 또 이상의 작품에 영향을 주는 그런 여자죠. 1936년에 결혼하거든요. 그 다음 해에 그런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까지 창작에 몰두하죠. 아, 그럼 결혼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예. 신혼인데요? 신혼은 더 짧았어요. 3개월. 아, 너무 3개월 슬프다. 만에 끝나고 네. 그 금홍을 대할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변동님을 대하는데요. 네. 변동님에게는 철저한 정조를 요구하면서 갈등을 겪었다고 그래요. 결국 3개월 만에 헤어지고 이상은 일본 도쿄를 건너가서 26 네. 젊은 나이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만 25. 그 보면 참 불쌍하게 사신 것 같아요. 안 됐어요. 너무 짧았어. 네, 어떻게 보면 평범함을 스스로 좀 거부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상은 겨울에도 네. 흰 구두를 신었고요. 하얀 거. 정오 전에는 일어난 적이 없다고 그래요. 12시, 난 12시 전에는. 아, 머리는 항상 지저분하게 까치집 같았고 네. 세상의 도덕이나 예절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고 아이고. 띄어쓰기와 철자법 무시. 나는 우와. 결코 평범하기 싫어. 나는 튈 거야. 이게 어머, 인생의 어머, 어머. 모토였다고 그러죠. 와, 이분 참 대단하네요. 그럼 이제 평범함을 거부한 작가 이상의 날개. 아, 기대돼요. 이렇게 다 알고 시작하니까 네. 낭독을 할 텐데요. 일단 오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개의 주인공은 온종일 방 안에 갇혀서 아내의 물건들을 만지작거리고 공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낸다고 했는데요. 네. 과연 어디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놀까요? 1번 화장대, 2번 싱크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해 불가 요거에 관련된 사연도 계속 보내주세요. 네. 문미정 씨는 이상의 날개 읽다가 이해 안 가서 던져버린 책. 맞아. 이번 기회에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셨네요. 네, 저랑 같은 마음이시네요. 이상의 날개는 네. 극단적으로 일그러진 부부관계를 다룬 소설인데요. 첫 구절이 굉장히 유명하죠.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요건 다 알잖아요. 그러네요. 요 부분은 기억해요.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의 시점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자, 그럼 이상의 날개 지금부터 낭독 들어가 보죠. 아랫방은 그래도 해가 든다. 아침결에 책보만한 해가 들었다가 오후에 손수건만한 해가 지면서 나가버린다. 해가 영영 들지 않는 윗방이 즉 내 방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볕 드는 방이 아내 방이요, 볕 안 드는 방이 내 방이요 하고 아내와 나 둘 중에 누가 정했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에게는 불평이 없다. 아내가 외출만 하면 나는 얼른 아랫방으로 와서 그 동쪽으로 난 들창을 열어놓고 열어놓으면 들이비치는 볕살이 아내의 화장대를 비춰 가지각색 병들이 아롱지면서 찬란하게 빛나고 이렇게 빛나는 것을 보는 것은 다시 없는 내 오락이다. 나는 조그만 돋보기를 꺼내가지고 아내만이 사용하는 휴지를 그을려가면서 불장난을 하고 논다. 평행광선을 굴절시켜서 한 초점에 모아가지고 그 초점이 따끈따끈해지다가 마지막에는 종이를 그을리기 시작하고 가느다란 연기를 내면서 드디어 구멍을 뚫어 놓는 데까지 이르는 고 얼마 안 되는 동안의 초조한 맛이 죽고 싶을 만치 내게는 재미있었다. 이 장난이 실증이 나면 나는 또 아내의 손잡이 거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다. 거울이란 제 얼굴을 비출 때만 실용품이다. 그 외의 경우에는 도무지 장난감인 것이다. 이 장난도 곧 실증이 난다. 나의 유희심은 육체적인 데서 정신적인 데로 비약한다. 나는 거울을 내던지고 아내의 화장대 앞으로 가까이 가서 나란히 늘어놓은 고 가지각색의 화장품 병들을 들여다본다. 그것들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매력적이다. 나는 그 중에 하나만을 골라서 가만히 마개를 열고 내 코에다 병구멍을 가져다 대고 숨죽이듯이 가벼운 호흡을 하여 본다. 이국적이고 관능적인 향기가 폐로 스며들면 나는 저절로 스르르 감기는 내 눈을 느낀다. 확실히
아내의 채취의 파편이다. 나는 도로 벽마개를 맞고 생각해본다. 아내의 어느 부분에서 요 냄새가 났던가를. 그러나 그것은 분명치 않다. 왜? 아내의 채취는 여기 들어선 가지각색 향기의 합계일 것이니까. 낭독 끝나고 들으신 노래는 로이 킴과 정준영이 부른 크립이었습니다. 원래는 크립. 라디오헤드 노래인데 네. 크립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정상이 아닌 그렇네. 그런 사람들 네. 얼간이 뭐 이 정도의 뜻이라고 하는데 딱 맞아 떨어지네요. 예. 1484님이 네. 문자로 이 이상이 꽤 이상적인 작가라고 생각하고 멋있다고도 생각했는데 정말 알고 보니 정신적 이해 불가? 약간 게으른 이기적 퇴폐적 나쁜 남자 냄새가 살짝 풍기네요. 그가 운영했던 제비에 마치 그 죽치고 아내의 벌이로 생을 점여가는 기생오라비 같아요. 아. 권진영 씨는 어땠어요? 저는 이렇게 네, 낭독을 듣고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약간 아이돌을 거꾸로 읽는 게 네? 아이돌? 아이돌을 거꾸로 네. 읽으면 뭐 그게 방송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서 아이돌. 네. 참네. 어렵게 아이돌을 말씀하시네요. 뒤집어서 읽으시면 네, 그 느낌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상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네요. 또 이상이 쓴 이 날개라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은 또 이상이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일치시키면 안 되고. 하지만 그렇죠?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 어떡하죠? 예. 네. 튀죠? 그럼요. 1920년대 이런 글을 썼다는 거는. 네네. 예. 그리고 이때가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억압적인 시대 상황, 또 변화하던 사회에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네. 우울하고 분열된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배운 거는 많은데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러네. 얼마나 괴롭겠어요. 참 듣기만 해도 인생이 우울하네요. 예. 그러면 솔직히 공감은 잘 안 가는 게 사실이잖아요. 나만 그런가? 공감이 좀 안 가는데 요즘 같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면 사랑과 전쟁 요런 데 나올 만한 소재인 것 같기도 해요. 아직까지 네. 부부 사이에 네.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건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예. 내가 그래 대본에 너무 충실했나? 그래 티가 많이 난다니. 아니 네. 왜냐하면 이 주인공이 이 네. 날개의 남자 주인공이 사실 뭐 아내랑 싸우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내가 나가면 화장대에 가서 그러니까 화장대 가서 이런 화장품을 놀이를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하는 것 자체가요. 봐봐요. 나이가 많잖아요. 성인이잖아요. 근데 조그만 돋보기를 꺼내서 그 불장난하고 휴지 불태우기, 불장난. 이런 거 다 초딩 때 마스터한 거 아닙니까? 손거울 갖고 놀기. 그러니까 손거울 갖고 화장품 놀기. 뚜껑 열어서 냄새 맡아보기. 네. 네. 이게 참 그 나이 먹고 놀 일은 아닌데 이런 거 하고 노는 걸 봐선 놀아 독특해. 보면요. 독특해. 놀다 보면 그렇게 놀게 돼요. 그래요? 예,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네. 그 천장에 있는 그 무늬 세는 거 이런 거. 어머, 그런 그런 놀이 거. 해봤어요? 아니요? 안 해보시고. 무늬를 세요? 이렇게 벽지 무늬. 아니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벽지 무늬 세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천장에 또 이렇게 가상의 그 당구대를 그린 다음 네. 여기서 공을 치면 이렇게 가겠지 이런 놀이. 어머 우리 안 명령재 선배님 해보셨구나. 그런 거 하고 노세요? 한때 했었죠. 네, 한때. 참. 현애자 씨는 예전에 읽었지만 내용이 가물가물. 가을 하늘처럼 총명한 가슴으로 들을게요. 진행자 두 분의 궁합이 이상스러웠는데 이제서 좀 적응이 되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원래 이상하면서 맞아가는 게 그게 또 파트너이기도 하고 네. 부부이기도 하고 그래요. 애인 사이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요. 많이 갔나요? 네. 어쨌든 네. 이상의 날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상의 날개는 분량이 한 40페이지, 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또 말씀드리지만 한 번 읽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량이 무슨 좀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몰라요. 짧은 것 같아서 좋아가지고 읽기 시작하다가 네. 두어 번 던졌어요. 두어 번 던지셨어요? 예, 두어 번 차례 던지다가 이제 여기 와서 다시 이렇게 같이 하니까 조금 알겠네요. 이제. 요 책은 한 7번 정도 던지셔야 돼요. 그래? 예. 그렇구나.
김병환 작가님 스타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예, 한두 번 던져서는 안 되고요. 여러 번 예, 던져요. 여러 번 던져야 돼요. 그럼 던진 제가 정상이라는 정상이죠. 뜻이네요. 예, 네. 정상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무작정 밝은 스타일이어서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우리 이상 선생님은. 예. 이상 선생님은 독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대로 수용되어지기를 스폰지처럼 아, 바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참고 이해를 하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낭독이 이어질게요. 주인공 나의 아내는 과연 어떤 여인일까요? 권진영 씨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아내는 하루에 2번 세수를 한다. 나는 하루 한 번도 세수를 하지 않는다. 나는 밤중 3시나 4시 해서 변소에 갔다. 달이 밝은 밤에는 한참씩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돌아오곤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 18가구의 아무와도 얼굴이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 18가구의 젊은 여인네 얼굴들을 거의 다방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내 아내만 못하였다. 11시쯤에서 하는 아내의 첫 번 세수는 좀 간단하다. 그러나 저녁 7시쯤에서 하는 두 번째 세수는 손이 많이 간다. 아내는 낮보다도 밤에 더 좋고 깨끗한 옷을 입는다. 그리고 낮에도 외출하고 밤에도 외출하였다. 아내에게 직업이 있었던가? 나는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만일 아내에게 직업이 없었다면 같이 직업이 없는 나처럼 외출할 필요가 생기지 않을 것인데 아내는 외출한다. 외출할 뿐만 아니라 손님이 많다. 아내에게 손님이 많은 날은 나는 온종일 내 방에서 이불을 쓰고 누워 있어야만 된다. 불장난도 못한다. 화장품 냄새도 못 맡는다. 그런 날은 나는 의식적으로 우울해하였다. 그러면 아내는 나에게 돈을 준다. 50전짜리 은화다. 나는 그것이 좋았다. 그러나 그것을 무엇에 써야 옳을지 몰라서 늘 머리맡에 던져두고 한 것이 어느 곁에 모여서 꽤 많아졌다. 어느 날 이것을 본 아내는 금고처럼 생긴 벙어리를 사다 준다. 나는 한 푼씩 그 속에 넣고 열쇠는 아내가 가져갔다. 그 후에도 나는 더러 은하를 그 벙어리에 넣은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나는 게을렀다. 얼마 후 아내의 머리 쪽에 보지 못하던 눕갈 잠이 하나 여드름처럼 돋았던 것은 바로 그 금고형 벙어리의 무게가 가벼워졌다는 증거일까? 그러나 나는 드디어 머리맡에 놓였던 그 벙어리에 손을 대지 않고 말았다. 내 게으름은 그런 것에 내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싫었다. 어이? 아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직업을 모르는 남편. 이게 과연 가능한가요? 게을러서 귀찮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알면서 모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다지 바람직한 직업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것 같죠? 그죠? 네.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랑스럽게 내 아내는 이런 일을 해요. 네, 라고 네. 밝힐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네. 또 손님들이 온다는 걸로 봐서는 네.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말 중에 어휘 중에 벙어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벙어리의 동전을 모으는 걸 봐서는 벙어리는 저금통이고요. 그런가 봐요. 봉오리. 네, 그다음에 눕갈잠, 눕갈잠. 비녀죠, 비녀. 아, 눕갈잠 비녀. 네, 아까 그 부분 뭐였죠? 보지 못하던 눕갈잠이 하나 여드름처럼 돋았던 것은 이 부분이요? 아, 네. 재밌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난 뭔 얘기 하나 했어요, 솔직히. 이런 게 저는 재밌는 거죠. 그리고 나는 게을렀다. 아, 맞아. 이런 말들. 그리고 나는 게을렀다. 얼마 후 아내의 머리 쪽에 보지 못하던 눕갈잠이 하나 여드름처럼 돋았던 것은 바로 그 금고형 벙어리의 무게가 가벼워졌다는 증거일까. 그러니까 저금통에서 동전을 꺼내서 네네. 아내가
그 보지 못하던 비녀를 하나 산 거죠. 비녀를 하나 사서 거기에 꽂은 거죠. 되게 이해를 잘하신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해석을 잘해주시네요. 읽으면 나오잖아요. 네. 왜 읽어도 모르는 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하나 이해를 시키면 엔간한 청취자들은 다 이해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냥 이런 말들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서는 네. 뭐 그 거울이란 제 얼굴을 비출 때만 실용품이다. 그 외의 경우에는 도무지 장난감인 것이다. 도무지 이런 말 우리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장난감인 것이다. 재밌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런 말하는 말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오늘 하루는 한번 그렇게 도무지 그렇게 말을 해보고 싶네요. 정말 오늘은 정말 도무지 피곤하네. 네, 그쵸? 도무지 고단하고 이렇게 읽을수록 도무지 재미지죠. 그런데 그렇죠. 여기 보면 집 밖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18가구 되는 집의 여인들 얼굴을 어떻게 다 알까? 여기 다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중에 아내 얼굴이 제일 이쁘다고 지금 자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 네. 이상의 날개에 나오는 이 남자 주인공은 말이죠. 네. 마치 누에고치처럼 그 방구석에 처박혀서 가만히 있지만 네네. 사실 온몸의 감각은 굉장히 이 촉수를 날카롭게 세우고 있는 예민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본 거예요. 도무지 다 보는구나. 도무지 다 보면서 18명의 그 여자들의 얼굴을 다 보면서 그래도 아내가 제일 예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다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거 보면 아내의 직업도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거네요. 그런 거죠. 네. 정말 얼굴이 예쁘고 밤에 더 정성 들여 치장을 한다는 걸로 간접적으로 힌트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아내의 직업은 모른다라고 시침을 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듣기만 해도 정말 도무지 우울하네요. 도무지 우울하죠. 네. 김수경님이 진짜 그냥 혼자 읽으면 어려워서 이해 없이 넘어가는데 로즈님 설명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하셨네요. 저도요. 그리고 한영주님도 그땐 누구나 제정신으로 산다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하셨습니다. 이근희님은 들을수록 소설 속 남편 이해 불가. 이 책 로즈님 말처럼 여러 번 던져야 읽어낼 수 있을 듯하네요. 손이 안 갈 것 같아요. 쉽고 재밌고 밝은 책이 좋은데 말이죠. 저도요. 하셨네요. 네. 자, 퀴즈 다시 한번 드리죠. 네. 아내가 김미연 씨. 네, 사연 김미연 들어올 것 씨께서 이상 작가의 작품을 명로진님처럼 해석해가면서 보면 완전 천재구나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건축학자로서 수학적 개념도 정확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다 똑똑하시네. 이상이 그런 책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 글도 뭐 무한 육각면체의 비밀인가? 그래요? 뭐 그런 것도 한번 썼을걸요? 도무지 어렵네요. 도무지 어렵죠. 네네. 자, 도무지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아내가 외출하고 없을 때 주인공인 나는 여기에 있는 아내의 물건들을 가지고 놉니다. 네, 향도 맞고요. 어디에 있는 물건일까요? 1번 화장대, 2번 싱크대.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듣고 올 노래는 장기하의 얼굴들. 활동하기 전에 몸담았던 밴드 청년 실업의 어려워? 어렵네요. 어려워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함께 읽고 계신 어려워. 고전은 이상의 날개인데요. 네. 조금 전에 그 장기하 씨가 장기하 얼굴들 하기 전에 몸담았던 밴드 청년 실업의 어려워. 야, 요것도 살짝 이해 불가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이분도 노래를 하는 거 보면 엇박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가지 더 있는데 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벌이가 나빠 막 이렇게 이해 하시잖아요. 불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네. 우리 주변에 이해 안 되는 사연들, 이해 안 되는 많네요. 사람들, 이해 안 되는 것들, 요것들을 사연들 네네. 보내주셨는데 요거를 한번 우리가 장기하의 청년 실업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김혜자 씨의 자신 저도 있나 이상 봐. 작품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운전을 하면서 깜빡이 안 켜시고 차선 변경하시는 분들 이해 안 가요. 제발 깜빡이 켜주세요. 하셨고요. 어려워. 박청영 씨 사연 네,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한 번만 합시다. 그래요? 네. 장에 갔는데 채소 가게에서 양파를 싸게 파는데 양파망 앞에 5,000원이라고 크게 써놨는데 오는 사람마다 얼마나 물어보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렵다. 이거 참 어렵다. 네. 네.
그렇군요. 박분화님은 네. 남편이 이유는 말 안 하고 짜증낼 때요. 짜증을 받아들이는 저로선 도대체 이유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말만 하면 생각해보는 모르나? 예요.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고 너무 섭섭해요 하셨네요. 왜 화를 내세요? 그냥 아. 좋게 말씀하시면 되지. 원래 그 부부 사이에서는요. 네. 더 그릇이 크고 마음이 넓고 더 멋있고 착하고 잘난 사람이 참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매일 참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상한 거야? 그런 거야? 네. 그리고 0988님,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을 남발하는 사람. 처음엔 믿었지만 지금은 안 믿어요. 그 말 하셨습니다. 네, 진영 씨 언제 밥 한번 먹어요?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요? 하정숙님은 전 우리 남편을 살수록 이해할 수 없어요. 네. 제 앞에서는 몸이 안 좋다고 골골하는데 친구에게 연락 오면 언제 아팠나 재빠르게 씻고 붕 외출하네요. 그러니까 혼나야겠어. 우리 남편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부부 사이에서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 사이에서 이해하면서 살려고 하면 못 살아요. 그래요? 지금 살고 있는 부부들은 다 그냥 서로 이해 불가하면서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려니 하고. 너무 이해하려고 하면은 응. 헤어지게 돼요. 아, 그냥 한 80%만 이해하면서 사는 게 좋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부부 사이는 그냥 방목 상태로 풀어놓고, 예. 저는 그쵸?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다른 분들은 또 모르겠죠. 그렇게 해야겠네요. 어려워. 예, 하정숙님께서 1844님은 네, 1844님,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돈 없다고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진짜 이해 안 가요. 하셨습니다. 옆에 그 목욕탕 표시까지 붙여주셨네요. 예, 화가 많이 났어. 이분 열 많이 하성관님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면 네. 결혼하고 후회하라는 말이 있지만 부부가 이렇게 살면 혼자인 것보다 몇 배 뼈저리게 외로울 것 같군요. 아, 이분들이 오늘 참 오늘 되게 부부 사이에 네, 부부에 갈등 겪는 관한 분들이 많이 보내주셨는데 역시 이해 불가는 부부 관계인가 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뭐 결혼했다는 것부터가 우리가 사실 이해 불가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가위 때 추석 때 오붓한 시간 가지면서 네.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윤미님, 전 한없이 어지르는 고등학생 우리 딸 이해 불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어지를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늘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요. 저희 네. 언니가 그랬거든요. 엄마 그냥 걔 책상에 늘어놓은 거 내버려둬. 그러면 걔 가방 속으로 다 겨들어가니까. 아, 겨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함께 하고 계신 고전 이상의 날개입니다. 네. 날개. 자, 이 지금 아내는 왜 이렇게 집안에만 있는 것인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집안에만 있는 것인지, 돈이 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또 왜 손님들이 아내에게 돈을 놓고 가는 건지 참 의문이에요. 근데 그 맞습니다. 돈도 주인공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왜, 없거든요. 왜 돈에도 관심도 없고 욕심도 없는 걸까요? 뭘, 이게 참 그래요. 사람이 어떤 그 의욕이 없으면요. 아, 돈도 잘 안 쓰게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무기력한 거죠. 그냥 무기력이겠네요. 네, 삶이 그냥. 뭘 풀 수 없는 의문이에요. 다 알면서 이분 보면 어쨌든 그러다 드디어 주인공이 외출을 시도합니다. 정오가 되면 바깥으로 외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소설에서 주인공의 외출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외출은 아내의 그 속박과 규율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유와 해방의 시간인데 그런데 자정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이것도 자정 전에 돌아가면 혼나요. 어머. 자정을 넘겨서 돌아가야 돼요. 무슨 참 신데렐라 이상하네. 놀이 하나 지금? 신데렐라인가 봐요. 신데렐라는 12시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주인공은 12시를 넘겨야 했어요. 네. 그래도 시간 약속을 지켜야 하는 맥락은 같은 것 같아요. 왜 꼭 자정을 넘겨 돌아와야 했던 걸까요? 아내의 방에는 손님이 있었을까요? 아, 그렇죠. 그러면 날개 세 번째로 낭독해 드릴 부분은요. 주인공 나가 외출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나는 아내의 밤 외출 틈을 타서 밖으로 나왔다. 나는 거리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나온 은화를 지폐로 바꾼다. 5원이나 된다.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나는 목적을 잃어버리기 위하여 얼마든지 거리를 쏘다녔다. 오래간만에 보는 거리는 거의 경의에 가까운만치 내 신경을 흥분시켰다. 나는 금시에 피곤하여 버렸다.
그러나 나는 참았다. 그리고 밤이 이슥하도록 까닭을 잊어버린 채 이거리 저거리로 지향 없이 헤매었다. 돈은 물론 한 푼도 쓰지 않았다. 돈을 쓸 아무 엄두도 나서지 않았다. 나는 벌써 돈을 쓰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았다. 과연 이 피로를 이 이상 견디기가 어려웠다. 나는 가까스로 내 집을 찾았다. 나는 내 방으로 가려면 아내 방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을 알고 아내에게 손님이 있나 없나를 걱정하면서 미닫이 앞에서 좀 거북살스럽게 기침을 한번 했더니 이것은 참 또 너무 암상스럽게 미닫이가 열리면서 아내의 얼굴과 그 등 뒤에 낯선 남자의 얼굴이 이쪽을 내다보는 것이다. 나는 벼랑간 내어 쏟아지는 불빛에 눈이 부셔서 좀 머뭇머뭇했다. 나는 아내의 눈초리를 못 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모른 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왜? 나는 어쨌든 아내의 방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무엇보다도 다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불 속에서는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암만 해도 까무러칠 것만 같았다. 걸을 때는 몰랐더니 숨이 차다. 등이 식은땀으로 쭉 내배인다. 나는 외출한 것을 후회하였다. 이런 피로를 잊고 어서 잠이 들었으면 좋겠다. 한잠 잘 자고 싶었다. 얼마 동안이나 비스듬히 엎드려 있었더니 차츰차츰 뚝딱거리는 가슴 동기가 가라앉는다. 그만해도 우선 살 것 같았다. 나는 몸을 돌려 반드시 천장을 향하여 눕고 쭉 다리를 뻗었다. 그러나 나는 또다시 가슴의 동기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아랫방에서 아내와 그 남자의 내 귀에도 들리지 않을 만치 옅은 목소리로 소곤거리는 기척이 장지 틈으로 전하여 왔던 것이다. 청각을 더 예민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눈을 떴다. 그리고 숨을 죽였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아내와 남자는 앉았던 자리를 툭툭 털며 일어섰고 일어서면서 옷과 모자 쓰는 기척이 나는 듯 하더니 이어 미닫이가 열리고 구두 뒤축 소리가 나고 그리고 뜰에 내려서는 소리가 쿵 하고 나면서 뒤를 따르는 아내의 고무신 소리가 두어 발자국 찍찍 나고 사뿐사뿐 나나 하는 사이에 두 사람의 발소리가 대문간 쪽으로 사라졌다. 나는 아내의 이런 태도를 본 일이 없다. 아내는 어떤 사람과도 결코 소곤거리는 법이 없다. 나는 윗방에서 이불을 쓰고 누운 동안에도 혹 술이 취해서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 손님들의 담화는 덜어 놓치는 수가 있어도 아내의 높지도 얕지도 않은 말소리를 일찍이 한마디도 놓쳐본 일이 없다. 덜어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있어도 나는 그것이 태연한 목소리로 내 귀에 들렸다는 이유로 충분히 안심이 되었다. 그렇던 아내의 이런 태도는 필시 그 속에 여간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듯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은 좀 서운했으나 그러나 그보다도 나는 좀 너무 피곤해서 오늘만은 이불 속에서 아무것도 연구치 않기로 굳게 결심하고 잠을 기다렸다. 대문간에 나간 아내도 좀처럼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흐지부지 나는 잠이 들어버렸다. 꿈이 얼숭덜숭 종을 잡을 수 없는 거리의 풍경을 여전히 헤맸다. 낭독 들으시고 들은 노래는 네. 엘리엇 스미스의 Between the Bars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고요. 네.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무엇보다도 다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불 속에서는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암만 해도 까무러칠 것만 같았다. 걸을 때는 몰랐더니 숨이 차다. 등에 식은땀이 내배인다. 몸이 안 좋은가 봐요. 누군들 몸이 좋겠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그리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이 글 속의 주인공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네네. 봐요. 뭐라고 저 했냐면 몸이 안 좋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네. 자기가 이불을 쓰고 누운 동안에도 혹시 술이 취해서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 손님들의 담화는 덜어 놓치는 수가 있어도 아내의 높지도 얕지도 않은 말소리를 일찍이 한마디도 놓쳐본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쥐 죽은 듯이 자는 척하면서 네. 그 장지 문 사이에 있는 아내의 행동과 소리와 모든 것에 지금 촉수를 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같이 살아요, 힘들게. 두 사람 부부 맞긴 한 거잖아요. 부분 맞죠. 근데 각방 써, 얼굴도 안 봐, 심지어 자기 방에 다른 남자랑 있어. 근데 왜 같이 사는 거지? 그렇게 해서라도 아내가 돈을 벌어서 먹여 살리니까 그거 조금 무책임한 남자 아닐까요? 왜 나한테 따져요 지금? 아니, 저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왠지 선배님은 다 대답해 주시니까. 그 이유는 말이죠. 네. 그 이유는 그 두 사람이 네네. 이거 전적으로 개인적인 저의 의견인데요. 네. 그 두 사람이 한때 불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불같이 사랑은 했겠죠? 그럼요. 불같이 사랑했는데 뭐 남편이 지금 이제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의 지식인들의 답답함을 표현한 것이기도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 암울한 현실. 또 그렇게 배운 것은 기분 있지만 답답하고 탄압으로 인해서 정말 직업다운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이상이 대변을 한 거죠. 전 또 그렇게 심오한 뜻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뭔가 진짜 예. 뭐 이런 상황에서 보통 평범한 상황 같으면 뭐 아내의 뺨을 때린다든지 네.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러니까요. 그 외간 남자를 쫓아낸다든지 네, 네, 몽둥이를 네. 팬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또 네. 왜냐하면 그렇게 그 사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김명환 작가님 말씀대로 하자면 몰아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아니,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또 이해가 쏙쏙 가네요. 근데 지금 아내의 규율을 어기고 집에 일찍 들어왔다가 손님이랑 있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손님을 보내고 들어온 아내가 네. 무서운 얼굴로 들어와서 나를 잡아 흔들면서 네네. 나 이제 벼락이 떨어지겠구나 각오하고 있는데 그냥 아내는 방으로 돌아가죠. 어. 그리고 주인공인 나는 배고픈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속으로 후회를 하죠. 정말 자정이 되기 전인지는 몰랐어. 이렇게. 어머머. 그걸 왜 속으로만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들어왔을 때 그냥 소리 내서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게 말해요. 예. 답답한 남자네. 자, 이분이 정말 시대만 잘 타고 났어도 이상 네. 소설가 이상은 천재적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안타깝네요. 안봉균 씨는 손님이 오고 동전을 준다는 걸로 봐서 아내의 직업은 점장입니다. 사람들이 점치고 마음에 안 들면 동전을 던지고 가잖아요. 점집은 밤에 손님이 많으니까 12시 이후에 들어오라고요. 저 눈치 빠른 사람입니다. 흐흐 하셨네요. 네, 이렇게 하면서 빠르네, 안봉균 빠르네. 씨는 어떻게 약간 15세 관람가나 네네. 청소년 관람불가로 갈 수 있는 것을 전체 관람가로 살짝 마무리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1753님, 책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네. 하셨습니다. 7450님, 난 그냥 들으면서 가볍게 미소만 지으며 다 이해가 되는데요. 난 뭘까요? 하셨네요. 자, 그러면 장안의 화제 권진영 씨의 고전일기를 들으러 가죠. 권진영의 고전 일기 9월 16일 월요일 제목 이상해 살다 보면 코드가 잘 맞는 사람과 반대로 정말 나랑은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 책도 그런 것 같다. 이상의 날개는 나랑 코드가 정말 잘 안 맞네. 온통 이해 불가의 문장투성이에 주인공의 정신세계와 태도도 복장만 터지고 요즘으로 치면 완전 찌질이야. 상찌질이. 그나마 날개가 단편인 게 다행이지. 몇 권씩 하는 장편이었어 봐봐. 아마 읽다가 집어 던졌을지도 모르겠다. 한 10번은 집어 던졌을 거야. 이 난해한 소설을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밑줄 쫙 별표 쫙 치며 배웠으니 지금도 어려운 내용을 그때는 어떻게 읽고 들었나 모르겠다. 하긴 읽지는 않았지. 그냥 외웠지. 몰라. 어려워. 내가 매일 4시 53분쯤 외치는 말.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요즘 드는 생각. 고전을 읽고 제발 고전 속 등장인물같이 찌질한 남자는 제발 안 만났으면 좋겠다. 고전을 읽으면 멋진 남자를 만납니다. 이렇게 바꾸면 혹시 소원이 이루어질라나?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국민악기점 스쿨뮤직에서 코로나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선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D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드립니다. 네, 이상의 날개를 지식의 숲에서 보내드리고요. 권진영의 한 권으로 끝내는 다이어트의 모든 것, 명로진 선배님의 해피 론리데이즈 보내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스캔들과 째째한 로맨스 블랙 코미디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신청해주세요. 오늘 퀴즈 정답을 말씀드려야 되죠. 네. 주인공 나가 이 아내가 없을 때 아내의 물건을 가지고 노는 곳 어딜까요? 화장대죠. 화장대. 네. 화장품, 휴지, 거울 뭐 이런 거 갖고 놀잖아요. 맞습니다. 자, 유진수님은 화장대입니다. 부인의 체취가 있는 곳 하셨고요. 네, 그리고 김진희 님도 화장대 저번 주 토요일에 근대 문학의 작가들 탐구라는 주제로 독서 모임 했답니다. 그 중에 이상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했던 내용이 다 나오네요. 이상은 정말로 모든 것이 능통한 천재였던 것 같아요. 박재숙 님도 가을바람이 부는 오후에 품격 있는 방송 들을 수 있는 나는 행복한 사람 하셨고요. 네. 화장대 적어주셨네요. 맞습니다. 0734님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 비상금은 와이프 화장대 서랍 밑에 붙여놨네요. 우와, 천재. 참, 네. 예, 그리고 1967님 화장대 이 책을 읽은 지가 40여 년 돼서 가물가물하네요.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고요. 늘 좋은 방송 부탁드릴게요 하셨습니다. 3265님 매일매일 재밌게 들어요. 두 분께 감사드려요. 정답은 화장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드린 분 3265, 1967, 0734, 박재숙님, 김지희님, 유진수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퀸의 매드 쉐이드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전읽기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오후 4시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자기 세계로 받아들인 것은 가슴 아픈 일이 되고 자기 세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골치 아픈 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 때문에 당신의 가슴이 아프다면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 골치가 아프다면 그건 당신 자신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가요? 설마 골치만 잔뜩 아프지는 않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고전읽기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정말 오늘 네. 같은 날은 정말 신물나도록 아름답죠? 신물나도록 아름다워. 신물나도록. 네. 아, 어떤 하늘이? 시인이 그렇게 얘기를 네. 했더라고요. 신물나도록 아름다워. 강조법인데 굉장히 신물나네요. 끔찍하도록 네. 아름답고 맑고 청명하고 그래서 이렇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했는지 그런가 봐요. 하늘도 맑고 네. 기온도 적당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바깥에 딱 앉아있기 좋은 날씨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저도 바깥에 앉아있다 들어왔어요. 앉아있다 들어오셨죠. 네. 후드를 이렇게 아, 쓰고 오셨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날씨도 좋고 해서 그냥 이렇게 좀 가려봤어요. 어때요? 훨씬 보기 좋은가요? 네. 네, 특이한 네. 특이한 멋을 네. 또 추구하시는 우리 권진영 씨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작아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안 가리셔도 작은데. 아, 그래요? 그럼 벗자니 오늘은 사실 머리를 못 감았습니다. 아이고. 네, 저 이런 여자예요. 네. 가슴 아픈 거하고 골치 아픈 거. 이거 와 그러네요. 닿으세요? 가슴 아리를 해보신 적 있나요? 가슴앓이 그럼요. 저도 하나의 생명체니까 누군가를 사랑은 해봤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가슴앓이보다도 네. 저는 배앓이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예요? 폭식증.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배앓이를 많이 했어요. 이제는 고쳤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이상의 날개를 읽고 있는데요. 날개 속의 주인공과 아내는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가슴 아픈 존재? 아니면 골치 아픈 존재? 궁금해지는데 우리 선배님은 이 부부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선배님으로서. 저는 사실 어제 집에서 네. 자기 전에 그 이상의 단편집 우리가 읽고 있는 책에는 날개 말고도 네. 실화 또 종생기 네네. 등등 네. 그 다른 단편집이 몇 개 실려 있거든요. 네. 다른 단편집을 읽어봤는데 이상의 소설 단편에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상해요. 이상하기도 하거니와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주인공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네. 뭐 둘이 뭐 애인 관계이기도 하고 또 연인 관계이기도 하고 부부 관계이기도 하는데 네. 이 여자에게 꼭 다른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은 네.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요. 그러니까 날개의 주인공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대부분의 이상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다 그러던데요. 그렇구나. 우리 이상 선생님은 참 이상하신 것 같아요.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상의 어떤 네. 이성 관계나 사랑 쪽에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가 그런 봐. 의심이 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른 단편들도 근데 되게 재밌어요. 네. 그럼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저는 어저께 이상 소설 날개를 다 읽었거든요. 네. 그래도 괜찮았죠?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책을 한 두어 번 집어 던졌는데 어저께는 그래도 한 번밖에 안 집어 던졌어요. 네.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거. 네. 저 권진영도 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읽어들 보세요. 네. 고전 읽기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EBS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 오세요. 오늘 문자와 반디로 사연 보내주실 주제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의 사연 주제는 날아서 가고 싶은 곳입니다. 날개의 마지막 부분에 주인공이 이렇게 말하죠.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진영 씨, 날 수 네. 있으면은 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어디로 나가고 싶어요? 근데 저는 날 수 있는 거는 좋은데 네. 기력 딸려서 편도로 거기에 있게 될까봐 그게 아까 전에 좀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날아서 갈 수 있다면 저는 그냥 캐나다, 토론토에 저희 언니가 있거든요. 오, 예. 토론토. 네, 토론토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야. 훌쩍 날아가지고. 네, 근데 기력 딸리면 어떡하지? 날아갈 때는 휴게소도 없을 텐데 말이에요. 전 그래서 무서워서 비행기를 못 하잖아요. 휴게소 없어가지고. 우리 선배님은 어디 야. 가보고 싶으세요? 참 권진영 씨는 네. 굉장히 정말 유머러스 하시네요. 그래요? 그런 생각은 유머러스요? 보통 사람들 못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하긴 그것도 그러네요. 태평양을 날아가는 네. 그 철새들은 휴게소도 없는데 어디서 쉬어가나. 그러니까. 걔들도 많이 지칠 거야.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 막 저희 낙오되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게요. 좀 불쌍하네요.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 우리 집에 와. 내가 밥 줄게. 해코지 안 할게. 우리 집에 와. 갑자기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인공 호울든이 생각나네요. 오리는 센트럴 파크의 오리들은 겨울이 네. 되면 어디로 가나요? 지하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오리를 걱정합니까? 안 그럽니까? 일단 자기 급한 물부터 끄고 자기 낙제된 거 어떻게 하고 퇴학된 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지 무슨 오리를 걱정합니까? 정말 오지랖이 86,000평이에요. 우리 권진영 선배님, 씨입니다. 네. 권진영 씨. 권진영이에요? 이거 정말. 우리 선배님은 날개가 있다면 날아갈 수 있다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요. 저 하늘을 날아서 정말 네. 그 따뜻한 남쪽 나라에 가고 싶어요. 따뜻한 남쪽 나라요. 네, 따뜻한 나라, 카리브해 이런데. 굉장히 지쳐 보이는 거 보니까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카리브해. 예. 볼수록 이렇게 떠야 되는데 누렇게 뜨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그럼 청취자 여러분도 나에게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과연 어디로 날아가고 싶은지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어제 이어서 오늘의 고전 날개 책장을 열어볼게요. 네, 이상의 날개. 어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방 하나를 반으로 나눠서 볕 안 드는 윗방에 사는 나는 아내가 외출하고 나면 아내 방 화장대에서 놉니다. 방 안에만 갇혀있던 나는 어느 날 외출을 시도했는데요. 자정 넘어 들어가야 하는 아내의 규율을 어기고 자정 전에 들어갔다가 무서운 아내에게 벼락을 맞을까 조마조마해합니다. 자, 한 번 외출을 하고 나니 다음번 외출은 더 쉬워졌겠죠. 그래서 나는 티룸,
다방이죠. 다방에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나름 외출을 즐깁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 티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럼 일단 여기서 오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개의 주인공이 날 잡구나 하면서 날기를 시도하는 장소는 과연 어딜까요? 1번 편의점 옥상, 2번 백화점 옥상. 50원의 유료 문자나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아서 가고 싶은 곳 사연도 계속 보내주세요. 네. 자, 그럼 티룸으로 간 우리의 주인공,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낭독 시작해드립니다. 네네. 거기서 얼마나 내가 오래 앉았는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중에 손님들이 슬며시 뜸해지면서 이 구석 저 구석 걷어치우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아마 닫을 시간이 된 모양이다. 11시가 좀 지났구나. 여기도 내 안주할 곳은 아니구나. 어디 가서 자정을 넘길까? 두루 걱정을 하면서 나는 밖으로 나섰다. 비가 온다. 빗발이 제법 굵은 것이 우비도 우산도 없는 나를 고생을 시킬 작정이다. 그렇다고 이런 괴이한 풍모를 차리고 이 홀에서 어물어물 하는 수는 없고, 에이, 비를 맞으면 맞았지 하고 나는 그냥 나서버렸다. 대단히 선선해서 견딜 수가 없다. 고르된 옷이 젖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속속들이 스며들어서 몸에 달라붙는다. 비를 맞아가면서라도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거리를 돌아다녀서 시간을 보내려 하였으나 이제는 선선해서 이 이상은 더 견딜 수가 없었다. 오한이 자꾸 일어나면서 이가 딱딱 맞부딪는다. 나는 걸음 재우치면서 생각하였다. 오늘 같은 궂은 날에도 아내에게 손님이 있으려고 없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집으로 가야겠다. 아내에게 불행히 손님이 있거든 내 사정을 하리라. 사정을 하면 이렇게 비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아주겠지. 불이 나게 와보니까 그러나 아내에게는 손님이 있었다. 나는 그만 너무 춥고 척척해서 얼떨결에 노크하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나는 보면 아내가 좀 덜 좋아할 것을 그만 보았다. 나는 간발자국 같은 발자국을 내면서 덤벙덤벙 아내 방을 디디고, 그리고 내 방으로 가서 쭉 빠진 옷을 활활 벗어버리고 이불을 뒤썼다. 덜덜덜덜 떨린다. 오한이 점점 더 심해 들어온다. 여전히 땅이 꺼져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만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튿날 내가 눈을 떴을 때 아내는 내 머리맡에 앉아서 제법 근심스러운 얼굴이다. 나는 감기가 들었다. 여전히 으스스 춥고 또 골치가 아프고 입에 군침이 도는 것이 씁쓸하면서 다리팔이 청 늘어져서 노곤하다. 아내는 내 머리를 쓱 짚어보더니 약을 먹어야지. 한다. 아내 손이 이마에 선뜩한 것을 보면 신혈이 어지간한 모양인데 약을 먹는다면 해열제를 먹어야지 하고 속생각을 하자니까 아내는 따뜻한 물에 하얀 정제약 4개를 준다. 이것을 먹고 한참 푹 자고 나면 괜찮을 거예요. 나는 널름 받아먹었다. 쌉싸래한 것이 짐작 같아서는 아마 아스피린인가 싶다. 나는 다시 이불을 쓰고 단번에 그냥 죽은 것처럼 잠이 들어버렸다. 나는 콧물을 훌쩍훌쩍하면서 여러 날을 앓았다. 앓는 동안에 끊이지 않고 그 정제약을 먹었다. 그러는 동안에 감기도 나았다. 그러나 입맛은 여전히 소태처럼 썼다. 나는 차츰 또 외출하고 싶은 생각이 났다. 그러나 아내는 외출하지 마세요. 이 약 먹고 그리고 가만히 누워 있어요. 공연히 외출하다가 이렇게 감기가 들어서 저를 고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도 그렇다. 그럼 외출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그 약을 연복하여 몸을 좀 보해보리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는 날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이나 낮이나 잤다. 유난스럽게 밤이나 낮이나 졸려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잠이 자꾸만 오는 것은 내가 몸이 훨씬 튼튼해진 증거라고 굳게 믿었다. 나는 아마 한 달이나 이렇게 지냈나 보다.
이진우의 아스피린 소년이었습니다. 아스피린 소년인데 아스피린 2알 달라고 계속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일리톨 2알 드리고 싶어요. 소년은 정량은 하나인데 성인이 2알이고. 그러니까. 네. 네. 저도 돌아올 길 생각해서 왕복으로 백두산 가고 싶어요. 날아서 가고 싶은 곳 정지숙 님이 백두산 가고 싶다고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돌아올 길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옥부 님도 피터팬의 네버랜드 어린 시절 정말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요. 네. 아직도 날고 싶은 꿈을 가진 30대 여성입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박재숙 님은 좋아요. 나는 날 수 있으면 바이칼 호수에도 가고 싶고 몽골에도 가고 싶어요. 무게가 좀 있어서 좀 날다가 떨어지면 우짜지 하셨네요. 웃자지 그러니까 네. 우리 긍정적으로 한번 다시 상상해봐요. 그리고 5511님 네. 아무도 없는 무인도 휴식이 필요해요 하셨습니다. 8561님은 날 수 있다면 북극 거쳐 남극까지 종단에서 지구를 느껴볼래요 하셨네요. 네, 그리고 와우. 김종인님, 저는 날아서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제주도요. 한라산 정상에 올라가 보고 싶은데 꽤나 힘이 드니 날아서 정상까지 가서 소리 한번 지르고 오고만 싶네요. 얼른 날아라 하셨습니다. 6538님은 저에게 날개가 있으면 아름다운 진영루님께 가고 싶어요. 네, 선물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6월38님 선물 보내드리죠. 예, 보내주세요. 네, 진영 씨가 그렇게 원하는. 네. 근데 날개 없어도 올 수 있잖아요, 진영 씨한테는. 얼른 와. 콜미 터치미 누나의. 예, 그리고 이세미님. 예, 이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이고야. 이세미님은 전 날아간다면 하와이에 가서 해변가에서 아무 생각 없이 수영하고 자고 그러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네. 6538님한테 진영 씨의 다이어트 책 선물로 보내드리죠, 뭐. 네, 그 좋죠. 예. 좋습니다. 누나 책 보고 힘내요. 네. 네. 자, 그래도 아내는 아내죠? 그러니까요. 병이 났다고 하니까, 감기 걸렸다고 하니까 와서 뭐 이렇게 챙겨주고. 약도 주고. 예. 우리 선배님도 지난번에 많이 아프셨잖아요. 아내분이 잘 챙겨주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기 때문에. 네. 네, 뭐 자주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 네, 다른 사람들이 더 자주 오더군요. 아, 그래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집 언니도 이렇게 남편을 방목 상태로 풀어놓고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마음에 드네요. 네.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그래도 아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내는 아내인 것 같아요. 앞에 내용생 되게 인정 없을 것 같았는데 남편이 빗 맞고 들어오니까 감기 걸려 쓰러지니까 걱정되는지 약도 챙겨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러면 그렇지,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도 네, 뭐예요. 그런데. 네. 사실 뭐 이거 좀 스포일러긴 한데 약의 정체가. 네. 아내가 준 약의 정체가 좀 수상합니다. 진짜요? 주인공은 아내가 준 약을 아스피린이라고 믿고 먹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상한 거는 한 달간 약만 먹으면 계속 졸려서 잠을 잤거든요. 그러니까요. 아프면 기운 없어서 계속 잠이 오지. 몸이 회복되면 가뿐해지고 잠 안 오는 법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내가 나에게 준 약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낭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실로 세상에도 이상스러운 것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최면약 아달린 갑이었다. 나는 그것을 아내의 화장대 밑에서 발견하고 그것이 흡사 아스피린처럼 생겼다고 느꼈다. 나는 그것을 열어보았다. 똥 4개가 비었다. 나는 오늘 아침에 4개의 아스피린을 먹을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잤다. 어제도 그제도 그저께도 나는 졸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감기가 다 나았는데도 아내는 내게 아스피린을 주었다. 나는 잠이 든 동안에 이웃에 불이 난 일이 있다. 그때도 나는 자느라고 몰랐다. 이렇게 나는 잤다. 나는 아스피린으로 알고 그럼 한 달 동안을 누워 아달린을 먹어온 것이다. 그것은 좀 너무 심하다. 벼랑간 아뜩하더니 하마터면 나는 까무러칠 뻔하였다. 나는 그 아달린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산을 찾아 올라갔다. 인간 세상에 아무것도 보기가 싫었던 것이다. 걸으면서 나는 아무쪼록 아내에게 관계되는 일은 일체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길에서 까무러치기 쉬우니까. 나는 어디라도 양지가 바른 자리를 하나 골라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서서히 아내에 관하여 연구할 작정이었다. 나는 길가에 돌창, 핀 구경도 못한 진개나리꽃, 종달새, 돌멩이도 새끼를 까는 이야기 이런 것만 생각하였다. 다행히 길가에서 나는 졸도하지 않았다. 거기는 벤치가 있었다. 나는 거기 정자하고 그리고 그 아스피린과 아달린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머리가 도무지 혼란하여 생각의 체계를 이루지 않는다.
단 5분이 못 가서 나는 그만 귀찮은 생각이 번쩍 들면서 심술이 났다. 나는 주머니에서 가지고 온 아달린을 꺼내 남은 6개를 한꺼번에 질겅질겅 씹어 먹어버렸다. 맛이 익살맞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벤치 위에 가로 기다랗게 누웠다. 무슨 생각으로 내가 그따위 짓을 했나 알 수가 없다. 그저 그러고 싶었다. 나는 거기서 그냥 깊이 잠이 들었다. 잠결에도 바위 틈을 흐르는 물소리가 졸졸하고 귀에 언제까지나 어렴풋이 들려왔다. 내가 잠을 깼을 때는 날이 훤히 밝은 뒤다. 나는 거기서 하루 밤낮을 잔 것이다. 풍경이 그냥 노랗게 보인다. 그 속에서도 나는 번개처럼 아스피린과 아달린이 생각났다. 아스피린, 아달린, 아스피린, 아달린, 마르크스, 멜서스, 마도로스, 아스피린, 아달린. 아내는 한 달 동안 아달린을 아스피린이라고 속이고 내게 먹였다. 그것은 아내 방에서 이 아달린 갑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다. 무슨 목적으로 아내는 나를 밤이나 낮이나 재웠어야 됐나. 나를 밤이나 낮이나 재워놓고 그리고 아내는 내가 자는 동안 무슨 짓을 했나. 나를 조금씩 죽이려는 것일까? 그러다 또 생각하여 보면 내가 한 달을 두고 먹어온 것은 아스피린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내는 무슨 근심이 되는 일이 있어서 밤이면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정작 아내가 아달린을 사용한 것이나 아닌지. 그렇다면 나는 참 미안하다.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큰 의혹을 가졌다는 것이 참 안 됐다. 나는 그래서 불이 나게 거기서 내려왔다. 네, 낭독 뒤에 들으신 노래는 양병집의 역이었습니다. 역. 아, 여기입니까? 네, 역입니다. 네, 좋아. 하모니카 솔로 너무 좋았어요. 네. 사실은 지금 읽어드린 대목에서 말이죠. 네. 아스피린이라고 믿고 먹었던 그 약이 아달린이었습니다. 아달린. 지금 아달린이라는- 본문에는 뭐 네. 최면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면제예요, 수면제. 그냥 쉽게 수면제. 네, 수면제. 그럼 수면제를 매일매일 한 달 넘게 먹였단 얘기예요. 네, 그렇죠. 도대체 왜요? 아내는 나에게 왜 아달린을 먹였을까요? 그러니까요. 왜 이게 그랬을까? 미스터리죠. 그러니까.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아. 혹은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천천히 죽이려고? 진짜. 박영희 씨가 그 반대 네. 게시판에 갑자기 스릴러로 바뀌는 것 같아요. 아내 수면제 약 하셨는데 네. 저희도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네. 참.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주인공도 충격에 빠졌지만 한편으로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 아달리는 아내가 잠이 안 올 때 먹은 걸지도 몰라. 이렇게 아내를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그냥 물어보면 될 텐데 자기 나한테 아달린 줬어?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나? 아, 우리 선배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요. 네. 그냥 뭐 아내분께서 주시는 거면 먹어야죠. 진짜요? 네. 그 정도로 바보였어요? 아내분께서 뭐 네. 제가 더 숨 쉬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면 조용히 천천히 먹어드려야죠. 아, 왜 개그를 자꾸 다큐로 받아들여요, 무섭게. 예, 네. 궁금하고 화가 나면 바로 아내에게 가서 물어보거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 주인공은 공원 벤치에서 자기가 남은 아달린을 먹고 하루 밤낮을 잡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가죠. 그런데 그 시각 손님과 네. 함께 있던 아내는 갑자기 들이닥친 남편의 멱살을 잡고 먼저 따지죠. 네. 예, 그 먼저 성내는 거 있잖아요. 왜 잘못 그러니까 적반하장. 어젯밤에 왜 안 네. 들어왔냐? 도둑질하러 뭐 갔었냐? 다른 여자랑 있었냐? 이런 식으로. 네, 주인공은 너는 나를 살해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소리를 질러보고 싶었지만서도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정말 조금 소심하신 것 같아요. 무기력하죠. 그러니까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걸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나왔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게 되네요. 반디 게시판 한번 듣고 가죠. 날아서 네. 가고 싶은 곳 남이랑 씨께서 알프스 산에 가서 하이디처럼 살아보고 싶어요 하셨네요. 요르리 하면서 예, 어울리실 것 같아요. 남이랑 씨 이름이라.
그리고 날개가 있다면 공해 때문에 날개가 까매질 것 같아요. 아하, 조부건님이 또 이렇게 미리 걱정해 주셨고요. 8314님은 제 남편은 하늘을 난다면 날아서 배달을 빨리빨리 해버리고 싶대요 하셨네요. 오, 예. 그리고 2662님께서 고1 방학에 케냐 봉사 다녀왔는데 눈빛 맑던 이 아이들 다시 만나고 송편 만들어주고 추석 얘기 해주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9865님 지중해 나라에 가서 과일 많이 먹고 따뜻하게 찜질하고 수영하고 싶어요 하셨고요. 네. 김은진님이 날개를 펴고 안드레메다의 극에서 미토콘드리아의 단까지 유유히 날아다니겠어요 하셨네요. 정말 이분도 참 특이하신 특이하시네요. 분이에요. 독특하시네요. 그리고 안드로메다의 극에서 미토콘드리아의 단. 와, 되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장주희님, 내가 날 수 있다면 한 곳만 가는 것보다 지구의 온 나라들을 날아다니면서 하늘에서 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위에서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어디 고급스러운 데 못 가 그러니까. 예, 그리고 밤에 날아가서 털고 싶은 건 아니겠죠? 김수경님께서. 너무 많이 왔어 우리 수경님. 날개 날자 한 번 더 날아보자꾸나라는 그 대목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 날개라는 소설이 끝나는데 네네. 갑자기 그 시가 생각이 나요. 어떤 거요? 오감도라는 시가 있잖아요. 이상 선생님께서 지으신 시. 그래요? 고급스럽게 한번 읊어주십시오. 그 굉장히 쉬운 시거든요. 아니 그 뭐 이해는 어렵지만 네네. 굉장히 단순해요. 네.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2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3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그래서 13번까지 나가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말인가요? Do I speak English now? 아 그래요? yes.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 뭐 아해는 뭐 뜻은 하나여도 뭘까요? 줬어. 어쩜 이렇게 우리나라 말인데 이렇게 뜻을 이렇게 풀이하는 게 어렵죠. 정말 타임머신이 있으면 그 시절로 그러니까, 돌아와서 돌아가고 이상 선생님의 그냥 그 멱살이라도 붙잡고 묻고 싶어요. 네, 선생님 묻고 싶어. 이게 무슨 뜻이냐고. 왜 이렇게 어려운 것만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선생님 그거 다 때문에 배웠죠. 우리 국어 시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 묻고 따지고 싶어요. 우리 이상 선생님한테.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외워요. 알겠습니다. 이미애 씨는 날개가 네.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니 제 몸을 띄우려면 도대체 날개의 근육이 얼마나 붙어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날개보단 순간 이동 능력이 낫겠어요.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굉장히 저보다 이렇게 걱정 미리 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네, 그리고 박재숙 님도 추석에 식구들과 먹으려고 문어 한 놈 사다 놓고 고전 읽기를 듣네요. 네. 날아서 시내산에 가고 싶고 사해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싶어요. 저 사해 바다 갔다 왔어요. 그래요? 예, 이영자 선배님, 박미선 선배님, 송은이, 김수, 황보, 영철이 오빠 이렇게 다 같이 갔다 왔는데요. 사해 바다 가면 진짜 몸이 물에 둥둥 떠요. 수영 못해도. 그렇군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붕붕 떠요. 하지만 상처난 부위가 엄청 따갑다는 거. 따가워가지고. 소금 치료. 그러니까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상의 날개 EBS FM 고전 읽기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뇌 구조를 알 수 없는 우리의 주인공. 아내에게 따지지도 못하고 못 볼 꼴만 보고 밖으로 나왔지만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커피도 못 마시러 가고 있습니다. 야, 이 불쌍하고 무기력한 우리의 주인공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이제 이 날개의 마지막 부분이네요. 마지막입니까? 네, 마지막 부분 한번 만나보죠. 나는 어디로 드립다 쏟아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백화점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온 26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그러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 어려웠다.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5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들었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요를 세어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뜻하다.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똑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를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도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 정량을 나에게 먹여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면서 도적질을 계집질을 하였나? 정말이지 아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내가 아내나 제 거동에 논리를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 이때 뚜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렸다. 사람들은 모두 내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손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이 극도로 심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사전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네, 이렇게 해서 이상의 날개 끝부분까지 읽어드렸고요. 네. 듣고 온 노래는 넬의 크리프 퍼레이드였습니다. 크리프 퍼레이드. 네, 좋다, 좋다, 참 좋다. 그런데 이렇게 날개가 끝이 났는데 아내가 왜 그랬을까? 아내에게 돌아갈까? 수없이 갈등하다 결국 돌아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네. 네. 주인공이 아내에게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요. 현실을 거부한다는 의미라고 해요. 현실을 거부. 네, 그 현실. 그런데 억압적인 현실. 네.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현실. 네. 그래서 백화점 옥상으로 올라가서 정오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네. 날개야 다시 돋아라 하고 간절하게 기원을 하잖아요. 네네. 이 마지막 문장이 그런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그럼 주인공이 날아보겠다는 건 혹시 일종의 자유와 해방의 세계로 비상 뭐 그런 의미인가 보다. 그렇죠. 그런가요? 네. 오! 저 똑똑해졌죠? 근데 네. 이상의 날개를 읽고 나서 네. 꼭 여러분이 정답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정답 찾으려고 하면 또 그것도 답 중에 하나다 이렇게만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내동댕이 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요. 이렇게 느끼세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 고등학교 때 이 이상의 날개를 네. 읽고 배우면서 꼭 이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네. 이상의 날개의 마지막 부분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음 맞아. 중에서 고르시오. 그리고 무조건 암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되거든요. 저는 날개를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이래봬도 네. 세계 6대륙을 여행을 했거든요. 정말요? 예, 6대륙을 다 가봤는데. 그래서 머리가 금발이 됐나 봐요. 그렇죠. 자, 근데, 네. 이제 여행을 하면서 제가 가졌던 철칙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아무리 낯설고, 아무리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고, 아무리 네네. 이상한 음식이라고 해도, 네. 3번을 먹어보자. 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길이 나. 왜요? 처음 먹을 때는 도저히 못 먹어요. 네네네. 너무 냄새나고 역겹고 막 썩는 냄새 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왜 네. 젓갈 종류 무슨 그러니까. 치즈 종류 이런 것들 내 입에 안 맞는 것들이 절대 있잖아요. 안 맞아요. 네. 근데 2번째 먹으면 그러면 좀 먹을 만도 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3번째 먹으면요? 3번째 먹으면 비로소 그 맛을 알게 되고 와 이래서 먹는 거구나. 이거 맛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우리의 음식 김치가 있지만 외국 사람들이 김치 냄새 나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못 먹겠다고 하는 분들. 맞아요. 그것도 먹다 보면은 맛이 있고 그 깊은 맛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 3번은 먹자가 저의 철칙이라서 아무리 이상한 음식도 저는 3번은 꼭 먹어요. 그래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3번째는 다 그 음식이 저에게 말을 걸어요. 어머. 어때? 이래도 안 먹을 거야? 그렇게. 죄송한데 선배님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안드로메다의 끝인가요? 네, 근데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네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날개도 3번째 읽었어요, 이번에. 3번째 진짜요?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더 감칠맛이 있고 와 이거 정말 대단한 작품이구나. 그러니까요. 아니, 대단하다기보다는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읽으면서 그 머릿속에 콱콱 박힌다고 할까요? 네네네. 그게 이제 3번째 읽으니까 알게 돼요. 첫 세 번째 번째. 읽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많이 내던졌어요. 네. 저도 이거 뭐야 철없을 도대체 때 이거 이 그러니까, 책은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무슨 네. 농락 따먹게 하는 거 뭐야 근데 2번째 읽을 때는 이런 건 이런 의미구나. 네. 3번째 읽을 때는 뭐 의미도 필요 없고 상징도 필요 없고 그냥 읽으면서 그냥 재미가 느껴지는. 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고전이 낯설거나 네네. 난해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꼭 3번은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 더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시대 배경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접했을 때는 무조건 학교에서 암기하라고 하고 이럴 땐 관심이 없다가 네. 이제 시대 배경이 어땠는지 알고 이렇게 읽으니까 좀 짠한 게 느껴지는 거 있죠. 네. 예, 저 많이 철든 것 같아요. 아주 그 좋은 출발입니다. 예. 모든 오해는 무지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렵다. 뭐 고전은 네. 힘들다. 읽기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한 번, 2번, 3번 네네.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맞습니다. 생각입니다. 이런 책은 뭐 다른 어떤 그 시시한 책들 10번 읽는 것보다 3번 읽는 게 좋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그 많은 사연들 보내주셨는데 8561님은 날개 읽으면서 나는 어항 속의 금붕어고 네. 아내는 가끔 먹이나 주고 자리나 지켜본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네. 이분도 참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나랑 김외수님도 비슷하나. 네. 예전에 봉태규 주연의 방과 후 옥상이란 영화는 본 적이 있지만 백화점 옥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금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럼. 제 기억으로는요. 네. 지금 그 서울에 있는 모 백화점, 네. 회원동에 있는 S모 백화점도요. 네. 옥상이 있었어요. 진짜요?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네. 지금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이근희님은 와인 한잔하고 일하려니 알달달하니 정신 집중이 안 되네요. 벌써 드셨어요? 좀 이른 시간인데? 추석이 내일이라 지금 뭐 드셔도 되겠네. 5시니까. 그런가요? 두 분의 목소리도 막 귀를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취중 업무 중 하셨네요. 아이고, 예. 저기 조심해서 다니시고요. 네. 그리고 이세미님, 네. 두 분의 중간중간 빵빵 터지는 진행 재미나네요. 진영 언니, 오늘 패션 너무 귀여워요. 귀여운 강아지 같아요. 네. 하셨습니다. 선물 드려야 돼요, 이런 분들은. 이세미님 선물 드립니다. 네, 선물 드려요. 네, 명로진의 해피 론리 데이즈. 좋겠다. 바로 들어갑니다. 네네. 네, 이세미님. 김유진님, 추석 명절이 두려운 맏며느리랍니다. 오늘 저녁엔 시골인 시댁에 내려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또 발걸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흑흑 하셨네요. 예, 뭐 피할 수 없다면 그냥 즐기십시오. 아니 오늘 가셔서요. 네. 그 남편분하고 시어머니, 시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뭐라고요? 조금 힘들다고.
아니,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아, 도와달라고. 예. 그리고 선한영님, 처음 들어요. 라디오로 듣기만 하다가 보이는 라디오로 보니까 좋아요. 라디오에서 명로지님과 권진영님이 고전 읽기 하신다고 해서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영님, 저는 근무하는 매장이 추석날 하루만 휴무라서 부득이 고향인 시골에 저 혼자 못 내려가고 네. 서울에서 지내야 합니다. 정말 서글프고 외롭네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어떻게 얼마나- 훈민정음 웃음이라도 한번 들려드려요? 기운나게? 들려드리세요. 힘내세요. 그 웃음은 정말 힘이 안 내려야 안 낼 수가 그렇죠. 없겠네요. 괜히 같이 피식이라도 웃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상의 날개라는 소설의 대목에 보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목에 네. 그 주인공이 비를 맞고 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우비도 우산도 없는데 거기서 권진영 씨가 생각이 났어요. 아, 그러셨어요. 저 우비 삼남매 와 했던 권진영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생각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불현듯 나는 겨드랑이가 가렵다. 많이 가려웠어요. 알겠습니다. 자, 네네. 그 백화점 옥상에서 날 잡구나 하는 이 주인공. 우리의 주인공은 이 남자가 계속 외출을 하면서 수평 이동만 했었거든요. 네. 뭐 티룸도 가고 경성역도 가고. 네네. 그런데 아달린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삶에 드리워진 억압의 사슬을 끊을 수 없다는 걸 감지하고 네. 경성의 미스코시 백화점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수직 운동으로 방향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현실은 자신의 소망이나 능력을 펼치면서 살기 어려웠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실을 축소한 게 바로 이 소설의 배경이고요. 이런 현실 속에서 주인공은 날개를 달고 탈출하기를 간절히 바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날개를 다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니까 더 강하게 비애로 다가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더 가슴 아픈 것처럼 식민지 현실에서 억압받았던 현실이 먹먹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옥상에서 날개를 시도하던 순간 주인공은 무슨 생각을 했을지도 궁금해지네요. 여러분도 함께 생각을 해보시죠. 네네. 노래 들으면서 한번 숙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라노 김천혜에 의해 널리 알려진 봉선화, 오늘은 임영주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9월 17일 화요일 제목 이상 훨훨 날기를 짧지만 어려웠던 소설 날개도 끝났다. 이상은 정말 천재인가 보다.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 알 것도 같고 사람 참 기분 묘하게 만드는 작가다. 식민지 나는 그 시대를 안 살아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내 생각을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당한다는 거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정말 비통한 일이겠다. 그런 현실을 대놓고 글로 쓰지도 못하니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된 글씨로 돌려서 표현한 이상은 정말 천재는 천재다. 날개의 주인공은 백화점 옥상에서 날면서 과연 자유로웠을까? 비상을 꿈꾸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슬펐겠지? 날고 싶은 본인의 의지와는 정반대로 몸은 추락하고 또 추락했을 테니까. 그리고 무지 아팠겠지? 그러다 곧 아무 감각도 고통도 없이 정말 날아올랐겠지? 그때는 1930년대, 지금은 2013년. 80년쯤 전이니까 그렇게 아주 멀고 먼 옛날도 아니구나. 그 암흑의 시기를 비켜나 태어난 걸 감사해야겠다. 그리고 불행하게 살다가 26, 나보다 한참 동생 나이에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이상이 지금은 그렇게 원하던 세상을 자유롭게 훨훨 날고 있기를 바란다. 이상, 아니 김혜경 작가님, 친해졌다는 뜻으로 본명 한번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요, 저 지금 친한 척하는 거 맞아요. 날개 잘 읽었어요. 고전 읽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국민학기점 스쿨뮤직에서 코로나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바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디를, 카페 도로우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드립니다. 네, 이상의 날개와 신년나게 고맙습니다 아버지를 지식의 숲에서 보내드리고요. 권진영의 한 권으로 끝내는 다이어트의 모든 것,
명로진 선배님의 해피 론리 데이즈 보내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스캔들, 재즈한 로맨스, 블랙 코미디 3편입니다. 각각 초대하고요. 홈피 게시판에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 말씀드려야 되죠. 주인공 나의 마지막 외출지는 2번 백화점 옥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선물 받으신 분은요. 반디로 조윤진, 이선주님, 김은진님, 네, 그리고 문자로는요. 3808님, 2572 9139 이렇게 여섯 분에게 선물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홈피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김현식의 골목길입니다.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내일부터 추석 연휴인데 고향 잘 다녀오시고요. 네. 고전 읽기 꼭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비장전으로 추석 연휴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고전 읽기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오후 4시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